자, 12단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어?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요. 그죠? 방정식을 푸는 거.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수 있나요?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해법입니다. 해법. 아,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런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해법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가 매번 해왔던 거 있지. A랑 B랑 C 이거 곱한 게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은 조건은 뭐예요? A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이죠. B는 0입니다. 또는 C는 0입니다. 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다 1차식이었다면 1차 방정식 3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야. 이게 당연히 이 3차 방정식. 하나 더 있으면 D가 하나 더 있었으면 D는 0에다가 하나 더 붙는 거니까 4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차 방정식 얘기하면서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2차 방정식 얘기하면서는 2차 방정식은 원래 풀 수 없어요. 풀 수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고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제곱꼴로 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었잖아.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킨 게 뭐였어?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근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는 거야 라는 결론까지는 우리가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3차 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이게 3차식이 이렇게 이런 큰 덩어리가 있다. 3차짜리 덩어리가 있다면 최소 몇 차까지는 1차와 2차로 최소 여기까지는 뭘 해줄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으면 2차까지는 풀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 방정식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다항식, 3차 다항식을 나는 1차와 2차, 여기니까 더 쪼개지면 더 땡큐겠지만 일단 최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쪼개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4차는 어떻게 했어? 4차짜리가 있었어. 얘는 최소 1차와 3차 이렇게 쪼개지면 아직 부족해. 여기 1차와 2차 이런 식으로 쪼개지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2차로 이렇게 쪼개지든지 어쨌든 최소 2차까지는 쪼개져야지 여기는 얘가 해결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3, 4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몇 단원에서 배웠던 앞에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결국 나는 고차식,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얘를 풀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 3차식에서 여기 있는 예에서 첫 번째 이렇게 쪼개낼 수 없다면 이 3차 방정식은 못 푼다고 지금부터 가정합니다. 절대 못 풀어요. 오케이? 나중에 미분을 배워가지고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정도까지는 알아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얘가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로 인수분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풉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인수분해 그 5원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인수분해 5원칙이 뭐였지? 벌써 한 달 전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인수분해 5원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 기억나요 혹시? 공통인수가 발견되면 묶어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고요. 2번 뭐였지? 공통부분이 발견되면 치환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3번이 뭐였죠? 3번이 공공복복고였어. 복 2차식. 복 2차식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복잡한식. 복잡한식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마지막 5번 고차식이 있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일단 요거 두 개는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복이차식일 때, 복잡한식일 때, 고차식일 때 각각 해결 전략이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3, 4차 방정식은 자연스럽게 뭐야? 고차식이잖아.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하는 요령이 다시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이차식 교전이 4차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저기 있는 제 해결 전략도 당연히 떠올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 뭐였어요? 얘는 뭘 이용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조립제법. 그 다음 또 인수정리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고차식을 해결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3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다 뭔가 x에다 뭔가를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는 그 결과가 뭐가 되는 얘가 빵이 되는 그 값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거기 있는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했었어요. 이런 얘기. 그죠? 그다음 또 보기차식은 어떻게 해결했었지 얘들아? 얘는 두 가지가 있었네. 어떻게 했었어? 얘는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했었지. 치환한 다음에 해결이 가능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결하면 됐었고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억지로 얘를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a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이런 형태로 변형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 됐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던 개념? 앞에 다항식 파트에서 배웠던 개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이 그대로 쓰이는 파트가 여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파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볼게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해법,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차 방정식 기본 해법은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주어진 고차 방정식을 fx는 0꼴로 정리하고 fx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3, 4차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라고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방정식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2-1번 문제를 본다면 얘는 그냥 단순하죠. 이거 x의 8제곱, 뭔 소리야? 3제곱 더하기 8. 여기 있는 얘는 0이다.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나는 얘를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해줄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x 더하기 2에다가 뭐가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x 더하기 2는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이니까 4니까 3i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나오는군요. 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어때요? x 4제곱 똑같죠?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를 뭐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얘가 또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i x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4개의 근을 갖게 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가 뭐네요? 보기차식이네요. 그죠? 보기차식 해결 전략. 자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 거예요. t로 치환해 볼 거예요. 그럼 쟤는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얘는 어때요? 똑같이 어떤 느낌? 보기차식 느낌이긴 한데 쟤는 x제곱을 t로 치환해봐야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잖아. 그죠? 다시 복습 삼아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나의 목표는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x의 4제곱이랑 플러스 4를 가지고 하나의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전제곱식을 빼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형태를 변형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3x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를 봤을 때 얘에다가 더하기 4x 제곱을 달아주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얘는 x 제곱 플러스 이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2차식 두 개로 쪼개졌구나. 각각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각각의 근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뭐야? 인수분해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충분히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빼기 3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 없이 그냥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두 개, 요거랑 요거 이렇게 곱해야지 뭐가 생긴다? 공통 부분이 생겨서 좀 계산이 편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 전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두 개 전개하고 이렇게 두 개 전개해서 공통 부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지. 여긴 얘는 뭐였어? 1을 집어넣으면 빵 되게 생겼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요. 일단은. 어떻게? 그러면 1, 3, 1, 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얘를 1 가지고 1, 1, 4, 4, 5, 5, 6, 6 빵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나왔어. 그죠? 그 다음 원래대로라면 다시 한번 써주긴 해. 이게 x의 세제곱에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해놓고 얘에다 또 빵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빵 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여기다 뭘 넣으면 될까?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택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약수를 집어넣을 거니까, 일단 양수는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절대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기 16인가요? 마이너스 10에다가. 그죠? 더하기 6. 이렇게 되네. 안 되죠. 그지? 이거 안 된다. 그지? 그럼 또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 되나? 마이너스 27 더하기 3, 9니까 36인가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6. 이건 되나요? 이렇게 하면 42, 40. 된다, 그지? 얘는 마이너스 3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였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3. 그럼 또 1 되면서 마이너스 3. 또 2가 되면서 마이너스 6 하면서 0 된다.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는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3.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까지 인수분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빵이다 또는 얘가 빵이다 또는 얘가 빵이다. 요거 두 개는 바로 1과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얘는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근이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차식의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2-3번. 요런 거는 딱 봤을 때 봐봐. 여기다가 지금 이거 고차식이네. 그럼 여기다 얘 약수를 집어넣을 건데 1을 집어넣으면 다 양수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7 더하기 14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 되면서 얘 2가 되는데 여기 0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 약수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지? 얘를 넣기로 했었는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약수라고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둘 다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건 못 푸는 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안 했구나? 관찰을 아직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얘는 그걸 풀기 전에 이미 여기 뭘 보라고 했어, 선생님이 항상? 개수를 관찰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5개를 딱 놓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쓱 봤더니 뭐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 상반식 이렇게 불렀었지.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결 전략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칭이니까 여기는 x제곱으로 쓱 묶어줬었어요. 기억나니? 해봤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x제곱이 되고 더하기 7x가 되고 더하기 14가 되고 더하기 7 곱하기 x분의 1이 되고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일단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었고 이렇게 변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얘랑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 빼기 2를 만들려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해서 7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을 만들려고. 그 다음 더하기 14니까 얘랑 해서 더하기 12를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려고 이런 짓을 했었지. 이런 짓을 하면 뭐가 생기니까?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니까.
이해돼요? 대칭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t로 치환해가지고 3, 4니까 이거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앞에 x제곱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세요? 여기는 x가 두 개 있으니까 x라고 놓고 하나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서 얘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여기는 얘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로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완성되는구나. 2차식 두 개로 쪼개지는구나. 이런 느낌의 특이한 형태, 이런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도 있었어. 다시 한번 뭐라고 불러? 걔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따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좀 특이한 형태니까 저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었고 당연히 오원칙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이게 3, 4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됐죠? 다시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 있나요? 딱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만한 건 상반 방정식. 이거 너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랑 요거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상반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자. 생각해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 묶이는 게 결국 어떤 느낌으로 묶일 거냐면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묶이는 게 7의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있던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x의 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랑 얘를 내가 어떻게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로 변형을 하면 공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부호가 이렇게 달라져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공통 부분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만드는지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식을 저렇게 만드는 그 방법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번엔 12-4번 문제예요. 여기는 다항식 여기 있는 얘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였어.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 그 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식에는 다항식도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울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도 하나의 식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과 같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다 다른 얘기야. 그죠?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얘가 그냥 하나로 보이면 안 되고 이거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읽으면서 있잖아. 처음에 뭘 준 거야 나한테?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상황을 준 거니까 px라고 하는 거를 x 더하기 1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그 px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0입니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2i예요 라는 이런 상황을 한 겁니다. 라고 두 개는 다른 상황으로 준 거지만 우리는 결국 그게 같은 의미를 갖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 다항식을 방정식으로 내가 재해석해 봤을 때 p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얘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 마이너스 1도 근으로 가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일단 여기서 뭐가 또 보였니 얘들아? 이렇게 허근이 보였지.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게 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혈내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혈내근이나 판별식이나 등등등 거 전부 다 누구 거였어? 소유가 누구야? 2차 방정식 거였어요. 그죠? 전부 다 2차 방정식 거였어. 그것도 여기는 얘는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데도 혈내근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 2차 방정식 거였잖아, 걔. 그죠?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혈내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아니고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야.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서 나왔던 개념이 혈내근 개념이었거든. 근데 그 개념이 3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건지 일단 그것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그게 확인이 돼서 적용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죠? 너무나 기쁜 상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얘는 2차 방정식 건데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 얘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여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뜻인데 얘가 0인 근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0이다라는 근 중에 하나가 얘였을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몇 차식이야? 이거 전체가 3차식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2차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하나의 과제만 더 해결하면 되겠다. 무슨 과제? 허근이 나왔으니까 실계수인가요? 아닌가요? 이 과제만 해결하면 혈내근 개념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가 결정되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얘네들의 정체 P랑 Q랑 R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정체가 실수라고 줬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 x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인 상황에서 얘를 전개해서 이게 되려면 여기에 단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 허수가 있으면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실계수인 2차 방정식, 2차 다항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 아, 3차 방정식에서도 실계수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뭘 할 수 있겠구나? 혈내근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 다른 한 근은 뭐였다? 1-2i였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여기는 얘의 근이니까 이걸로 거꾸로 뭐 해보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우리 작성하는 거 했었잖아.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2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5가 되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 플러스 5가 될 거야. 아 얘는 얘였구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마이너스네요. 이게 얘였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전개하면 요거 PQR을 다이렉트로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총 3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알겠죠? 다시 봐봐. 지금 이런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알겠죠? 뭔가 억지로 가는 느낌이 없어. 자연스럽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안 받아진다면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잔소리 한 번만. 한 번만 더.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번 해서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듣기만 해. 알겠죠? 한 번 해가지고 바로 이해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듣기만 하면 끝이야. 알았죠? 그럼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근데 이해는 됐는데 내가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안 풀려라고 한다면 활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개념의 이해가 한 번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라 그걸 머릿속에 내 스스로 내 언어로,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해놓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활용이 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 그럼 나는 활용하는데 좀 아직 더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활용하는데 더딘 사람이라면 그 더딘 사람이 평생 더딘다라는 것도 아니야. 계속 활용해 나가다 보면 그 활용하는 거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너희가 익숙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학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계속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의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그 상위 몇 프로의 천재들은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 진짜 부럽죠. 나도 너무 부러워,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어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죠?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때? 한 번 듣고 이해까지는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해는 됐지만 그게 내게 되지는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내 걸로, 내 언어로 해석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지금 얘가 나왔는데 얘가 허근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켤레근을 내가 사용할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된다고 했었는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얘는 켤레근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라는 것들이 내 언어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활용이 가능해진다. 알겠죠? 그러고도 만약에 잘 안 돼. 그러면은 그 활용하는 연습들 다시 한번 계속 문제를 풀면서 활용해주는 그런 연습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법.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다시 3, 4차 방정식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 앞으로 돌아갔어. 그지? 다시 앞으로 돌아갔잖아. 제일 앞에로 돌아갔잖아. 제일 앞에 쪽 개념이 다시 흔들려 있으면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고. 그죠? 그게 아니었다면 다 들을만하게 느껴질 거고. 그다음 제일 앞에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또 2차 방정식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죠? 2차 방정식 쪽이 좀 짱짱했다면 지금 이야기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고 2차 방정식이 좀 힘들었었어. 거기가 잘 내 언어로 해석이 안 됐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내 언어로 이해가 된다. 내 언어로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고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개념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수학 공부. 그리고 이제 너희들 좀 있으면 이제 이거 다 끝나잖아. 이제 이거 하고서는 부등식 얘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 얘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어?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다항식부터 다시 한번 이제 내신 대비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때 내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개념이 비어버리면 어떻겠어? 그 매칭할, 연구할 그 대상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어떤 수업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이 문제 푸는 법, 이 문제 푸는 법, 이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형정리,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뭐 할 거냐면 유형정리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형들 중에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개념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다 하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했었는지 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때? 이 문제 푸는 법, 이 문제 푸는 법, 이 문제 푸는 법, 이 문제 푸는 법. 그냥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식 공부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한계는 너무 낮아요. 오케이? 정말로 생각하는 공부를 하려면 정확하게 개념을 다시 잡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 끝나면 다 링크를 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개념 공부했던 것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다시 듣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오면 훨씬 더 유익한 수업이 될 거다. 알겠죠? 어차피 인간의 그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한 번 봤다고 그게 다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그거는 부럽죠. 그렇죠? 그런 건 너무 부러운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쨌든 갑자기 또 잔소리를 하게 됐어. 넘어가서 다음 보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가 보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x는 1을 근으로 갔는데요. 근으로 갔는데니까 1 집어넣으면 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서 너희한테 사실 바로 들어야 하는 생각이 미정계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나는 근을 하나만 줬으니까 식 하나만 준 거니까 저 3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대신에
식은 하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네?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두 문자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한 문자는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든다면 걔를 가지고 소거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나오는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A와 B의 관계식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일단은 처음에 B를 A로 나타내라. 이 말이 B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B를 소거할 거고요. B를 소거할 거고 B 소거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좌변. 여기는 얘의 좌변을 인수분해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 인수분해된 식 중에서 하나는 x-1이 될 거예요. 왜냐면 1 넣어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해서 a에 대한 미정계수가 여기저기 막 들어있는 그런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라고 이 모양까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1뿐이다 라고 줬잖아. 1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뭘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얘 자체가 1이라는 중근을 가져버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으니까 1이라는 중근을 가지면 실근은 1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얘가 허근을 가져버리면 실근은 1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여기는 요 두 번째 요 방정식에 뭘 판별식을 이용하고 그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걔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조사해주고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미정계수 하나 있잖아 얘들아. 그럼 그거 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은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A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A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A를 구했을 때 걔가 실제로 1이라는 중근을 갖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A의 값의 범위는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벌써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다음 여기는 두 번째 상황 봐봐. 두 번째 상황. 얘도 분명히 x는 x-1이라는 이 하나의 인수가 있고 여기 2차 방정식 인수가 또 하나, 2차식 인수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 했어? 중근을 갖는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이 2차식이 뭘 가지면 중근을 가져버리면 얘가 중근을 가져버리면 얘는 x-1과 그러니까 1 하나랑 중근 하나랑 해서 중근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었으니까? x-1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뭘 가지면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여기 1이 하나 있고 여기서 1이 하나 있으니까 그 1 두 개가 중근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또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여기 있는 요 상황 자체를 전부 다 관찰, 분석, 해석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면 머리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이 그림들이 그려진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액션을 통해서 너희 머릿속에는 이 내 손동작이 남는 게 아니라 x-1이라는 게 안에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 그죠?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보이는데 여기는 x제곱이고 a에 대한 식, a에 대한 식 이렇게 되는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나한테 보이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너희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짓을 안 해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자꾸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먼저 분석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일단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일단은 얘가 a 더하기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 3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어. 나는 바로 조립제법으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네 그냥. 이 a 더하기는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심플하게 나왔구나. 그럼 얘는 x-1에다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a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 b는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 하나랑 이렇게 한 방에 조립제법으로 해결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 방정식의 실근이 1뿐이다. 이렇게 줬어. 얘들아, 이거 두 개 있잖아. 이거 두 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알겠죠? 너희 스스로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 저거 어디서 나오냐면 스투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스투 개념에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걸 너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얘는 이미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차 방정식 근 두 개는 뭐 해라? 가정해라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럼 얘가 1분이다라는 건 상황이 두 가지지. 첫 번째 뭐야? 알파랑 베타가 둘 다 1이었어. 거나 두 번째는 뭐겠어? 알파랑 베타가 허근이었어. 이렇게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네.를 너희 스스로 분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얘 판별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c 8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뭐야? a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a가 0이라면 어때? a가 0, 0이었어. 그럼 x제곱만 남으니까 얘는 0, 0이라고 하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8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6이니까 얘는 4와 4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야. 얘도 아니네.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였어? 아,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허근을 갖는다. 아, 그러니까 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8a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a는 0에서 8 사이면 좋겠네. 이러면 얘가 허근이니까 실근은 1밖에 없을 거야. 이건 무조건 답이겠네. 얘가 2번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다음. 자, 3번 문제로 가보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 다시 이거 이렇게 지우고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얘도 무슨 생각이 들어?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으면 중근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알파라는 애랑 1이랑 같아도 중근이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물론 베타랑 1이랑 같아도 중근이긴 하겠지만 그 조건이나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1과 같아요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는 건 좀 전에 했듯이 판별식이 뭐인 경우? 0인 경우. 아까 뭐 나왔지? A 값이 0이거나 또는 뭐 나왔어? 8 나왔어. 그죠? 그럼 얘는 중근을 갖는 거고 얘가 0이었을 때는 001이었지. 001이었지.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8이었을 때는 441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근 갖는 경우 맞구나. 이 두 개는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뭘까? 알파가 1이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군요. 1 집어넣으면 빵이 돼야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는 1-a 더하기 2a가 뭐야? 0이야. a는 뭐였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오케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너희가 확인차 한 번 더 집어넣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럼 얘는 당연히 지금 뭐야? 1과 뭐야? 이게 뭐야? 1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구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의 해석은 너희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중요한 얘기니까 이것도 너희가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해보세요. 자, 일단은 A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은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죠? 거기는 걔가 A가 있는 애와 A가 없는 애로 구분을 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근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거기는 걔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인수분해를 하면 또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렇게 아마 나눠졌을 거고 여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근과 같은 근을 갖거나 이 자체로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서 아마 풀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해석들을 미리 먼저 해놓고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면 풀고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서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었는지 그 흐름을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걸 좀 되게 심도 깊게 우리 연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요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시그마 요거 한 페이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프린트를 준비해가지고 얘는 좀 심도 깊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뒤로 먼저 넘어가서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요거까지 하면은 오늘은 끝날 것 같다. 일단 이건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뿐만 아니라 뭐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5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이런 것도 너희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만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 일단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말고 3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이렇게 4개. 이 정도 3개만 너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한다면 5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6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7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하나씩의 합 이렇게 쓸 거고 둘씩의 합.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세 개씩의 합. 4개씩의 합. 등등등등 이렇게 쓸 거거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의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 그 자체로 2개를 더할 거야. 이렇게 알파 더하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쓸 거라는 소리야. 이게 하나씩의 합이야. 둘씩의 합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둘씩의 합은 이거 2개를 곱하고 2개를 곱하고 2개를 곱해. 2개를 곱하고 2개를 곱해. 2개를 곱해. 이렇게 2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둘씩의 합은 뭐가 되겠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둘씩의 합은 뭐가 되겠어? 그냥 알파 베타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 셋씩의 합은 뭐가 돼?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얘 빼고 그 다음 두 번째 얘 빼고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얘 빼고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마지막 얘 빼고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3개씩의 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3개씩의 합이 뭐야? 알파, 베타, 감마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3개씩의 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되나요? 그럼 4개씩의 합은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고 여기는 얘는 없죠. 없습니다. 되나요? 이게 하나씩의 합, 2개씩의 합, 3개씩의 합, 4개씩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나씩의 합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요거 다음에 요거야. a분의 b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a분의 b예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이건데 선생님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의미에서 밑에다 표시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씩의 합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분의 이거예요. 얘는 a분의 c입니다. 위에다 표시한 거는 전부 다 양수값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씩의 합은 다시 한번 음수 쪽이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되냐면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4개씩의 합이 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얘는 a분의 2가 되는데 얘는 양수 쪽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럼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모조리 다 있잖아. 하나씩의 합.
하나씩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무조건 다 최고차 한 거 그 다음 차수의 항의 개수의 비예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 곱이라고 하는 거 다 곱하고 싶었어. 그럼 얘분의 얘를 하면 되는데 얘가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오고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네요. 그죠? 짝수 번째가 플러스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이게 오차방정식 근계수 관계다라고 해서 뭐 ax 5제곱부터 쭉쭉쭉 bx 4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 이 f라고 할까? f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근이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얘분의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를 다 곱하면 뭐가 되겠어? 얘분의 얘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런 생각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얘네들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항상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죠? 선생님이 교육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다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루게 돼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해 준 이유는 뭐냐면 이 패턴만 너희가 기억하면 몇 차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패턴만 정확하게 기억해. 단순하게 암기해 주지 말란 소리야. 한 개씩 합, 두 개씩 합, 세 개씩 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한 개씩 곱한 거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씩 곱한 거의 합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근계수 관계가 쭉쭉쭉쭉 확장돼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암기가 끝날 거예요. 그죠? 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가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또 뭐 해야겠어요, 얘들아? 3차 방정식을 봐도 이제는 뭘 할 거야? 관찰할 거야. 오케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관찰할 수 있어. 그죠? 뭘 줬는지, 세근의 곱을 줬는지, 세근의 합을 줬는지, 세근의 두 개씩 곱의 합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 그죠? 그런 얘기를 할 거고. 또 두 번째 무슨 얘기 하겠어? 합 두 개씩 곱 이런 얘기. 일단 얘랑 얘를 보면서 뭐가 떠올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가 떠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얘랑 얘까지 보면 또 뭐가 떠올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도 구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떠오르는 거야. 그죠? 이게 또 곱셈 공식 변형해서 또 장난치고 싶었던 이야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유의미한 정보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듭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일단 풀 수는 있지만 풀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지? 그 다음에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뭘 할 거야? 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거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차 방정식 여전히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는 너희가 할 수 있겠지. 바로 이거 6이에요. 여기는 얘는 11이에요. 여기는 얘는 6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궁금해요. 그럼 이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겠네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여기 있는 얘도 이거를 다 전개해. 다 전개하면은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 아니야. 전개하면.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랑 알파 베타 감마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잘 봐봐. 이게 되겠네. 맞아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 근을 알고 있잖아.
그늘 가정해놨잖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이 다항식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늘 알고 있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관점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이미 있잖아.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그늘 준 순간부터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보이냐면 얘로 보여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얘로 보이는 건 아니고 얘가 얘로도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얘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래요. 만약에 더 쉽게 이런 애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애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이 얘로 만약에 얘가 얘로 보인다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빵이네. 아, 이 값은 빵이네가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의 마이너스로 얘가 보인다면 왜 굳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모양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을까? 아, 이렇게 보였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부터 다시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되게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가지고 그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거를 이게 아니라 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같은 걸 제곱해서 이런 모양도 우리 만들어 봤었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도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도 어때? 이거 잘 전개해서 또 계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무슨 얘기? 우리 곱셈공식 변형에서 충분히 다 했던 얘기. 1단원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얘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이거 전개하면 안 돼요. 전개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게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 거야? 얘가 2 마이너스 감마. 얘가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2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2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서 계산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때도 선생님은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 했었지. 여기다 2 넣으면 답이구나. 보이죠? 그지? 그렇게 자꾸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바라봐주세요.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가 관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 넣어달라는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8 마이너스 7이니까 14 더하기 6이야. 답은 마이너스 8인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너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단순 계산 문제니까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다 똑같은 문제들.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요? 또 있네. 좋아요. 세 근 중에서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여기는 얘 세 근을 내가 알파와 그다음 뭐 2 베타와 3 베타입니다. 이렇게 준 거네요. 그죠? 세 근을 모르니까 세 근을 가정해라. 당연한 얘기고 근데 가정할 때 세 근 중에서 두 근의 비를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몇 개나 있니 얘들아? 1개, 2개, 3개 있잖아. 맞아? 근데 미정계수 몇 개 있어? 알파, 베타, K 3개 있잖아. 아,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야.
얘는 이미 풀 수 있는 문제다. 괜찮죠? 넘어가게 되죠? 나는 못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있나요? 괜찮아요. 못 풀겠으면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풀어보고서 이게 풀 수 있다. 이미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라는 판단을 너희 스스로 자꾸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네. 그지? 근데 얘는 봐봐 있잖아. 우리 얘가 진짜 끔찍하지. 교육과정에서 있잖아. 3개짜리는 맥시멈 어디까지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냐면 3차까지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에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3차짜리 이렇게 돼 있는 얘의 곱셈 공식은 하나 배운 게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거는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죠? 쟤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4차니까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그죠? 4차니까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포기해야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다시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차수 내리기라는 걸 할 수 있었어.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차수 내리기를 할 수 있었어. 3차 방정식이라고 불가능할까? 아니 가능하겠죠. 3차 차수 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아니라 A와 B와 C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내가 작성해보자. 그럼 얘는 X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에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마이너스 ABC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도 합, 곱 세팅해 놓고 작성했던 것처럼 3차 방정식도 이거 3개를 요거랑 요거 가지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어떻게 그냥 x-알파, x-베타, x-감마 이걸 전개한 게 얘일 테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세근의 합, 2개씩의 합, 얘는 3개의 곱 이렇게 3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 먼저 구해놓고 걔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겠어? 만약에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어 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정해본다면 뭘 할 수 있냐면 x의 세제곱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뭐야? 3차를 2차로 변형하겠어요. 3차는 2차로 만들겠어요. 이런 뜻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따가 내가 x 하나 곱해주면은 x 4제곱은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얘 대신에 다시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 몇 차식 돼? 2차식 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4차라고 하는 걸 충분히 몇 차까지도 내릴 수 있겠어? 2차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여기다가 내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A에 대한 2차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B 이렇게 C 제곱 더하기 C 상수항이 나온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요렇게 쪼개버린다면 이만큼 여기는 이거랑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같을 테니까 이렇게 묶이면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고 이거 더하기 이것도 문제에서 준 거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구나. 차수를 내리면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3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여기는 얘는 일단 3이라고 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까지 쓸 거고 여기는 얘는 얘랑 얘를 통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a 더하기 ca가 bc 더하기 ca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9 이거 빵이네, 그지? 얘는 빵이야.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여기는 또 얘를 줬으니까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게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인데 얘가 0이니까 어차피 얘는 얘였을 거고 여긴 얘가 9, 3, 3, 9 이거 27 여긴 얘가 24 여긴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B, C는 1이었구나 얘가 1이었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고요. 이해되나요?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얘가 x 세제곱은 3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4제곱은 3x 제곱 세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뭐니까 얘니까 얘는 9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겠다. 이해되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녀석은 9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9가 되겠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이해돼? 그럼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9.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3을 이용해서 저런 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렇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저런 식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2개밖에 없어. 첫 번째 뭐냐면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똑같이. 알겠죠? 이런 느낌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을 알아도 여전히 뭘 할 수 있다? 차수 내리기라는 걸 쓸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들을 방정식 베이스로 해석하면 굉장히 편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방정식 베이스로. 그래서 너희들 그 2차 가지고 장난쳤을 때 2개짜리를 장난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방정식 베이스로 장난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너희들 내신 대비할 때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알겠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드디어 부등식 들어갈 거고요. 아니지.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부등식까지 하면 끝입니다.